마음이 불편한 전화 한 통. 60대 초반의 순자 씨는 아침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겼다. 아들이나 딸에게서 연락이 오면 반갑지만 요즘은 전화가 와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애 좀 봐줄 수 있어요? 엄마, 반찬 좀 해주세요. 엄마, 병원 같이 가주세요. 부탁이 들어올 때마다 순자 씨는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었다. 자식에게 필요한 엄마가 된다는 게 살아가는 보람 같았기 때문이다. 냉장고에는 늘 반찬이 가득했고 김치통도 몇 개씩 채워놓았다. 주말이면 손주들을 돌보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돌아오는 길에는 늘 마음이 허전했다. 엄마 고생했어요. 라는 말은 듣지만 정작 자식들이 엄마를 걱정하는 말은 별로 없었다. 며칠 전에는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이번 주에도 와줄 수 있죠? 순자 씨는 잠시 말이 막혔다. 사실 그 주에는 병원 예약이 잡혀 있었다. 손목이 계속 아파 검사를 받아보려던 참이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딸의 말투는 조급했다. 순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니다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이 나왔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엄마로 살고 있는데 누가 나를 걱정해 주는 걸까? 거울 속 얼굴은 생각보다 많이 늙어 보였다. 그날 저녁 친구 미자 씨에게 전화를 했다. 나 요즘 이상하다. 미자 씨는 조용히 말했다. 순자야 자식이랑 거리 좀 둬라. 순자 씨는 깜짝 놀랐다. 자식이랑 어떻게 거리를 둬? 미자 씨는 말했다. 그래야 오래 본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자식과 거리두기 해도 되는 걸까? 처음 시작한 거리두기. 친구 미자 씨의 말을 들은 뒤부터 순자 씨 마음이 자꾸 흔들렸다. 자식이랑 거리 좀 둬라. 그래야 오래 본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며칠 뒤 딸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애 좀 맡길 수 있죠? 나 약속이 있어서요. 예전 같으면 그래, 데려와라. 하고 바로 대답했을 순자 씨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손목이 욱신거렸다. 병원에서 무리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게 생각났다. 부엌 싱크대 위에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반찬통들이 놓여 있었다. 순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조용해졌다. 왜요? 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엄마 병원 좀 다녀오려고 손목이 자꾸 아파서. 딸은 잠시 있다가 말했다. 그거 조금 아픈 거 아니에요? 순자 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도 검사는 받아보려고. 딸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든 해야죠.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괜히 거절했나 싶었다. 딸이 서운해했을 것 같았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결국 냉장고 문을 열었다. 김치도 꺼내고 장조림도 꺼냈다. 그래도 반찬은 해줘야지. 그때 문득 미자 씨 말이 떠올랐다. 계속 다 해주면 당연한 줄 안다. 순자 씨는 한참 서 있다가 반찬통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다. 처음이었다. 반찬을 해주지 않고 참아본 건 마음이 이상했다. 괜히 나쁜 엄마가 된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이번 주에 시간 있어요? 순자 씨는 가슴이 또 두근거렸다. 왜? 이사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순자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 예전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가겠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엄마도 이번 주에는 좀 바쁘다. 아들은 놀란 듯 말했다. 엄마가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엄마는 항상 시간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다. 순자 씨는 천천히 말했다. 엄마도 할 일 많다. 아들은 잠깐 말이 없더니 말했다. 알았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너무 조용했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내가 너무한 건가? 혼잣말이 나왔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오랜만에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늦게 잠이 들었다. 주말이 되었다. 예전 같으면 아침부터 바빴을 시간이었다. 손주들 먹일 밥을 준비하고 빨래를 돌리고 가방을 챙겼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낯설 정도였다. 순자 씨는 천천히 차를 한 잔 타서 거실 창가에 앉았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편해도 되는 건가?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딸이었다. 순자 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화를 받았다. 엄마. 딸 목소리가 조금 딱딱했다. 네. 엄마 요즘 왜 그래요?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딸이 이어 말했다. 엄마 변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다. 순자 씨는 한참 있다가 겨우 말했다. 엄마도 이제 좀 쉬어야지. 딸은 잠시 조용하더니 말했다. 엄마가 그러면 우리는 어떡해요? 순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전화는 금방 끝났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마음속에서 또 다른 생각이 올라왔다. 엄마가 쉬면 안 되는 건가? 순자 씨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나도 이제 좀 살아보자. 그 순간 또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자식들이 이걸 이해해 줄까? 순자 씨 마음속에는 아직도 불안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미 한 걸음은 내디딘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 어떤 일을 가져올지 순자 씨는 아직 알지 못했다. 결국 터져버린 말 한마디. 거리두기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순자 씨는 전보다 조금 한가해졌지만 마음이 완전히 편해진 건 아니었다. 자식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까 하다가도 괜히 서운한 소리를 들을까봐 망설였다. 그래서 연락이 오기만 기다리는 날이 많아졌다. 어느 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이번 주 일요일에 집에 좀 와요. 순자 씨는 반가웠다. 그래, 갈까? 아니, 와서 애 좀 봐주라고. 순간 마음이 살짝 가라앉았다. 그래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일요일 아침 순자 씨는 과일이랑 간식거리를 챙겨 딸네 집으로 갔다. 손주들이 뛰어나와 할머니 하고 안겼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았다. 하지만 점심때가 지나자 딸은 외출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엄마, 나 2시간만 나갔다 올게요. 그래. 딸은 신발을 신다가 말했다. 애들 밥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주면 돼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딸이 나가고 난 뒤 부엌을 둘러보니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싱크대에는 그릇이 가득했고 음식물 쓰레기도 한 봉지나 모여 있었다.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엄마 왔으니까 정리하고 가야지. 손목이 아팠지만 설거지를 시작했다. 2시간을 넘겨 3시간이 지나도 딸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했고 순자 씨는 밥을 차려 먹였다. 그때 딸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조금만 더 봐주세요.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저녁까지 아이들을 보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몸이 녹초가 되어 소파에 앉았다. 손목이 욱신거렸다. 내가 또 이렇게 됐네. 혼잣말이 나왔다. 그날 밤이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 고생했어요.
순자 씨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잠깐 침묵이 흐르다가 순자 씨 입에서 말이 나왔다. 근데 엄마도 이제 힘들다. 딸은 놀란 듯 말했다. 뭐가 힘들어요? 애 보는 것도 집안일도 이제 예전 같지가 않다. 딸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엄마가 안 해주면 누가 해줘요? 그 말이 가슴을 세게 때렸다. 순자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딸은 계속 말했다. 다른 집 엄마들은 다 해줘요. 순자 씨는 순간 울컥했다. 엄마도 사람이다. 딸은 조용해졌다. 순자 씨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도 아프고 힘들다. 딸이 말했다. 그럼 진작 말하지. 순자 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말해도 너희 바쁘다고 했잖아.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딸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요즘 너무 변했어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확 무너졌다. 그래, 엄마 변했다. 순자 씨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다. 엄마도 이제 엄마만 하고 살기는 싫다. 딸은 놀란 목소리였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순자 씨는 천천히 말했다. 엄마도 엄마 인생 좀 살고 싶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잠시 후 딸이 말했다. 그럼 우리는 뭐해요? 순자 씨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희는 자식이지. 그리고 한마디가 더 나왔다. 하지만 엄마 인생 전부는 아니다. 그 말은 순자 씨 자신도 예상 못한 말이었다. 딸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알았어요. 전화가 끊겼다. 순자 씨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내가 너무 심했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데 딸이 어릴 때 모습이 떠올랐다. 아프다고 울던 모습, 학교 가기 싫다고 매달리던 모습, 엄마 품에 얼굴을 묻던 모습까지. 순자 씨는 눈을 감았다. 그래도 한참 후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도 이제 늙는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혹시 자식들이 멀어지면 어떡하지? 그게 제일 무서웠다. 하지만 이미 말은 해버렸다. 이제 자식들이 어떻게 나올지. 뜻밖의 말 한마디. 딸과의 전화가 끊긴 뒤 며칠 동안은 연락이 없었다. 순자 씨는 괜히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다. 평소 같으면 사소한 문자라도 오던 딸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자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다. 내가 괜히 그런 말을 했나.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생각이 많아졌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다. 며칠 뒤 저녁 무렵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순자 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화를 받았다. 응. 아들은 평소보다 조용한 목소리였다. 엄마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집에 있지. 잠깐 침묵이 흐르다가 아들이 말했다. 잠깐 갈게요. 순자 씨는 놀랐다. 지금? 네. 전화를 끊고 나니 괜히 마음이 불편했다. 딸한테 무슨 얘기를 들은 건 아닌가 걱정이 됐다. 1시간쯤 지나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다. 왔어? 아들은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소파에 앉았지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냐?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응. 요즘 왜 그래요? 그 말에 순자 씨 마음이 움찔했다. 역시 딸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았다. 순자 씨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도 이제 좀 쉬려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얘기 들었어요. 순자 씨는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아들이 이어 말했다. 엄마 힘든 건 알아요. 순자 씨는 뜻밖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아들은 말했다. 사실 우리도 알았어요.
뭘? 엄마가 무리하는 거.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은 천천히 말했다. 엄마 손목 아픈 것도 알고 있었어요. 순자 씨는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 예전에 병원 갔다 온 날 전화했잖아요. 순자 씨는 기억이 났다. 그날도 괜찮다고만 했었다. 아들이 말했다. 엄마는 항상 괜찮다고만 하니까. 순자 씨 눈이 뜨거워졌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근데 엄마. 응.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솔직히 좀 서운했어요. 순자 씨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힘든데 우리가 몰랐던 게 더 미안하죠. 그 말에 순자 씨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은 잠깐 있다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철이 없는 거죠. 순자 씨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엄마가 너무 다 해줬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당연한 줄 알았어요. 집안이 조용해졌다. 아들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엄마 요즘 뭐 하면서 지내요? 순자 씨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그냥 쉬지. 아들은 웃었다. 그게 제일 좋은 거네요. 순자 씨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너희랑 멀어질까봐 무서웠다. 아들은 고개를 들었다. 왜요? 엄마가 안 해주면 너희가 싫어할까봐. 아들은 한참 있다가 말했다. 엄마. 응. 우리가 엄마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순자 씨는 눈을 닦았다. 아들은 웃으며 말했다. 엄마 오래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 말이 가슴 깊이 들어왔다. 그래야 오래 본다. 미자 씨 말이 다시 떠올랐다.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갈게요. 현관까지 나가는데 아들이 돌아보며 말했다. 엄마. 응. 이제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히고 나자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쓸쓸하지 않았다. 순자 씨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거리두기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리고 그날 밤 딸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다. 엄마 미안해요. 순자 씨는 한참 동안 그 문자를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다. 엄마도 미안하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게 맞는 거겠지.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자식과 거리두기 어쩌면 필요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제 순자 씨는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엄마로 사는 인생과 자기 자신으로 사는 인생이 꼭 다른 것은 아니라는 걸. 거리를 두니 오히려 가까워졌다. 그날 이후 순자 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자식들 연락만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지 않았다. 아침이면 동네를 천천히 걸었고 가끔은 혼자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기도 했다. 처음에는 이상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되는 건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괜히 놀고 있는 것 같았고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다. 아침 햇살을 보며 차를 마시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게 쉬는 거구나. 순자 씨는 중얼거렸다. 예전에는 늘 바빴다. 반찬을 만들고 손주를 보고 자식들 집을 오가며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엄마가 지쳐버리면 오래 사랑할 수도 없다는 걸. 어느 토요일이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뭐 해요? 예전과는 다른 목소리였다. 그냥 집에 있지. 딸이 말했다. 오늘 애들 데리고 엄마 집 갈게요. 순자 씨는 잠깐 놀랐다. 그래. 손주들이 집으로 들어오자 집안이 금세 시끌벅적해졌다.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다. 딸은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엄마 오늘은 제가 밥할게요. 순자 씨는 놀란 얼굴로 딸을 쳐다봤다. 왜? 딸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도 좀 쉬어요. 순자 씨 가슴이 따뜻해졌다. 부엌에서 딸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주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봤다. 예전 같으면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편안했다. 딸이 말했다. 엄마 국간 좀 봐줘요. 순자 씨가 부엌으로 갔다. 국을 한 숟가락 떠먹어 보았다. 맛있다. 딸이 웃었다. 엄마가 하던 맛 나요? 순자 씨도 웃었다. 조금 난다. 밥상이 차려졌다. 오랜만에 순자 씨는 편하게 앉아서 밥을 먹었다. 딸이 말했다. 엄마 반찬 좀 줄여요. 순자 씨는 웃었다. 그래야겠다. 딸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그 말에 순자 씨 눈이 뜨거워졌다. 엄마는 그냥 한 거지. 딸은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고마워요. 잠깐 조용해졌다. 순자 씨는 천천히 말했다. 엄마도 이제는 좀 천천히 살려고.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딸과 손주들이 돌아간 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순자 씨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문득 예전 생각이 났다. 자식들 일이라면 무조건 달려가던 날들. 아픈 줄도 모르고 버티던 날들. 그때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다. 조금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순자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자식이랑 거리를 둔다고 해서 남이 되는 건 아니구나. 오히려 서로를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이 보낸 문자였다. 엄마 잘 쉬고 계세요? 순자 씨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답장을 보냈다. 응, 잘 쉬고 있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참 편안했다. 순자 씨는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다. 자식과 거리두기 괜찮은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엄마로 사는 인생도 소중하지만 자기 자신으로 사는 인생도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자식과 잘 지내려면 가끔은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순자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음이 편안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이 찾아왔다. 공감되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